제가 지금까지 챕터 1하고 챕터 2에서 우리의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영향력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자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제대로 잘 워킹하고 잘 돌아가면은 좋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굉장히 순탄하다면. 근데 사실 우리 직장 생활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순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 현실 이런 키워드만 던져도 엄청 떠오르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상사란 단어만 들어도 아마 많은 상황들이, 특히 이제 경력이 오래된 분일수록 정말 이제 안 좋은 기억들, 좋은 기억들, 막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뭐 인사평가, 네, 말해 무엇하겠어요. 그럼 과도한 업무, 야근, 그리고 사내 정치들,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 은근히 이제 드러나지 않는 뭐 폭언이나 이런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따돌림, 그 다음에 경직된 조직 문화, 직장인의 괴롭힘 등등등, 우리들의 이제 어떤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실행에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이제 직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제안서나 마감일에 대한 압박이 유난히 심했었어요. 뭐 엄청난 압박감이 막 저는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금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 마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환경들이 저에겐 유독 힘들었는데, 그럴 때는 업무가 나인지 내가 업무인지 막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뇌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막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 제안서나 보고서가 하루 종일 막 시시때때로 이제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럴 때면은. 이런 압박감이나 이런 현실 속에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썼던 글인데,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제 시간에 제안서를 다 작성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어렵게 제안서를 썼는데 막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안서 작성하다가 실수로 이제 몇몇 주요 내용을 빼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샤워를 하다가 이 생각들이 딱 떠올라요. 밥 먹다가 제안서 생각나고, 보고서 생각나고, 이게 내가 마감일까지 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온통 이제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꼭 제안서 뿐이겠어요? 상사분들이 뭐 우리에게 어떤 뭐 비난이나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하면 그런 것들이 하루 종일 이제 맴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이제 그냥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자꾸 우리 머릿속을 계속 괴롭히고 있고, 우리의 이제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제 동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힘든 이런 상황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악순환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업무와 딱 달라붙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들을. 마치 내가 업무인지, 업무가 나인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우리 업무들이 내 일상생활에 가득 이제 문제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 이제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업무 결과물이나 업무가 나와 동일시된다. 마치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이 업무 결과물이나 아까 처음에 문제가 됐던 어떤 상사들의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나의 가치가 계속 이제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업무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럼 마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업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마치 최악의 사람인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업무 결과물이라는 거에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업무 결과물로 계속 투영이 돼가지고 동일화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형상들이 이제 일어나냐면은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당연히 생기죠. 왜냐하면 업무라는 건 또는 상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확실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코로나 시절에 어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그런 회사에서 그런 기획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뛰어난 기획자여도 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이제 뭔가에 망하거나 정말 이제 일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저에게 닥쳐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당연히 업무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이제 타게 돼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것들이 끝없이 이제 타게 되는 거고, 상사분들의 감정은 또 얼마나 이제 불확실해요. 오늘 이분들이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는 물론 제 업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환경 속에 제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저의 이제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업무가 잘 되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고, 업무가 잘 안 되면은 이게 나빠지는 게 극도로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리고 저와 이제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저의 제안서나 보고서 업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맞춤법에서 제안서가 오타가 나면은 제가 틀린 사람이 돼요. 그리고 논리가, 이 보고서에 대한 논리가 엉망이면은 제가 엉망인 사람이 돼요. 그 보고서와 제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에서 실종이 되면은 저라는 사람이 실종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제가 정말 틀린 사람인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종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닌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여길 뿐이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문제 상황들이 이런 게 벌어지면은 결국은 이거는 업무 결과들이 나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직장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린 크리스찬 직장인인데 그 순간 나의 정체성 크리스찬 직장인이어야 되는데 업무 결과물이나 뭐 상사의 말이 곧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 크리스찬 직장인에 대한 정체성들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사와 나와 이제 구별되는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업무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동일시화되지 않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의 크리스찬 정체성으로서 정체성을 조금 더 확고히 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구별되는 삶, 이런 것들과 약간의 이제 거리를 두고 나만의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이제 확고히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들이 약간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니야. 업무 결과물 내 나의 가치는, 우리 크리스찬 정체성이라는 건 제가 원투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영향력이나 내가 다짐하고 나에게 느꼈던,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가치가 연관이 돼요. 어떤 업무 결과물과 나의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고 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의 이제 정체성들을 점점 확고히 해 나가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지 깨달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평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와 동일시 되게 쉬운 속성의 것들인 것 같아요. 인사평가라는 게.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등급이 바로 나눠지죠. S등급, D등급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소소한 질문들을 너무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질문 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또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인사 고가 점수하고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자. 인사 고가는 인사 고가고 나는 나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S등급을 받았다고 우리가 정말 S등급인 사람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D등급을 받았다고 내가 D등급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고가 점수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게 얼마나 이제 100% 진실을 드러나겠어요. 그냥 딱 1년간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뭐 상사나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 자기만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사 고가 점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뿐인 거예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런 문제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구별되게 우리 크리스찬 정체성으로서 계속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과 이제 구별되는 나만의 크리스찬 정체성들을 계속 이제 생각을 드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체성들과 우리가 구별된다고 해서 현실은 직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D등급이나 B등급을 받았다고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나는 받은 적이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받았어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B등급을 받았어요. 단지 내가 B등급이 사람이 아닌 거지 우리가 B등급을 받았다는 현실은 우리가 직시하고 인지를 해야 되고 오히려 거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런 가치들을 연동하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겠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현실이나 이런 가혹한 현실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더 키워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기서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면 이 직장생활 현실을 더 인지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정체성이 더 키워주는 구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들은, 우리 현실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현실 속에서 이 상황의 문제들이 우리 내면의 문제다, 우리 나의 이제 문제들이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의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는 문제다라는 거를 잘 인지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나의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나의 크리스천 직장에서 정체성은 무엇인지라는 그 정체성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이제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 실행할 수 있는 관점에서 소명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 소명과 어떤 실행을 함에 있어서 그 영향력 관점으로 주기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나만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실 문제 상황에서 1, 2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릴 때마다 어떤 나의 소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만의 정체성을 계속 이제 세워가는 그런 1, 2, 3번에 이제 열심히 이제 잘 순환되는 선순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직장인의 커리어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그 커리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우리 소명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런 차원의 이제 저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인의 커리어는 그냥 크리스찬 직장인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